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뉴욕 역사인문화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미국 동포사회에서 동포사회 발전과 한국문학 전파에 힘써주신 이민 1세대, 1.5세대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에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강연에 앞서서 뉴욕 명륜학회 NIMRA 회장님이신 잔이 서만석 회장님의 한영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오신 이완영 선생님을 모시고 잃어버린 한국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 강연을 듣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 명륜학회는 지금 역사가 한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 30년이 넘는 동안에 꾸준하게 사서삼경, 논어맹자, 대학, 중용, 이런 고전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흥미가 많고 또 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서도 아직 명륜학회에 참석을 원하시면 매주 목요일 이 장소에서 8시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석을 한번 해주시면 인문학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완영 선생님 강의를 기대하면서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 강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전국 및 해외에서 900회 이상의 강연을 하신 이완영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잃어버린 한국의 뿌리 역사와 시효 문화를 찾아서입니다. 이완영 사무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카고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오늘 뉴욕을 찾았고요. 또 내일 모레는 워싱턴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포 대상으로 우리 역사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소속된 것은 미사입이라고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협의회 이제 단체인데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145개 단체가 뭉쳐서 결성된 미사입이라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제 국내 식민사학에 대해서 이 철폐를 목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덕기 소장님이라든지 신백강 원장님, 많은 또 우리 역사 문화에 원래 순수 우리 한국의 역사 문화를 밝히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속된 곳이 바로 미사입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외국을 찾은 목적은 뭐냐면 이게 우리 동포들에게 가장 이제 동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극적이다. 1세대는 그래도 역사의식이 있는데 2세대, 3세대 가면서 언어도 잃어버리고 역사도 잃어버리고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역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문화에 대해서 전하고자 이런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주로 제 내용은 PPT로 전해드릴 건데요. 오늘 PPT 좀 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잠깐 딜레이 되더라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이 활동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 명륜학회 회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 역사 운동을 하는 단체가 14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한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뭉쳐가지고 일반인들하고 뭉쳐가지고 이런 우리 역사 찾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참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도 우리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이 들으시면 너무 실망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은 여기 이민하시기 전에 누구나 다 국사를 배우고 오셨죠. 이제 시험 과목에 들었기 때문에 뭐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되고 암기 과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암기 과목 싫었던 국사도
최근에 한 30년간을 국사를 폐지했습니다. 선택 과목을 돌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말 그대로 영어 수학 배우는 시간으로 다 활용되고 우리 역사 문화를 배우는 시간은 한 세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국내는 대단히 문제되는데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역사와 문화를 안 배우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국 뿌리를 잃어버리죠. 뿌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드러나는데 문제는 국내도 심각하고 국외도 우리 동포들 계시는 2세, 3세대도 걱정입니다. 이 나가다가는 한국인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가지고 참 저도 그 강의를 해 나가면 강의를 하는데 오늘 2시간 분량을 준비했는데 요구받은 시간은 1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고요. 대신 최대한 제가 시간대에 전화 드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드리고 떠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대한사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이제 세계 환단학회 활동, 남철 교수님 많이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환단학회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역사 문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 환빠는 아까 말씀도 어떤 분이 하시는데 환빠가 아니라 이 나중에 보면 인류사를 공부하다 보면 북방민족사를 공부하다 보면 동서양이 하나가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의 진정한 역사인데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조선 반도사관 우리 조상님들은 수천 년 동안 반도에서 안 벗어난다는 쪽으로 역사책을 꾸밉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금의 말하는 한반도를 떠나서 딴 데 가서 뭐 살림을 차렸다. 그런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절대 우리 게 아니다. 우리 조상들은 밖에 나간 적 없다. 이게 반도사관입니다. 이걸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분들도 또 국사를 배운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계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전 세계에 우리 한국 문화, 물론 한국 문화와 규정보다는 전 세계 공통 문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주로 공부하는 데가 바로 환단학계죠. 환단학계 전 인류사를 같이 아우러가지고 인류의 문화를 이렇게 드러내는 곳이 환단학계입니다.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는 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생방송의 환단고기 북포스터 저거 보시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 한 2천만이 깨어나기 시작했다거든요. 진짜 저게 역사냐? 그렇다면 저걸 배워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제일 많이 보는 민족과 역사를 사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방송이 상생방송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생방송에도 이런 활동을 많이 지지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조건은 다 알고 계시죠? 나는 무슨 기가다 무슨 다 아시죠? 그런데 한국의 나라 조건은 아는 분이 과연 계실까? 우리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느냐? 나라 조건을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은 세대가 아마 이제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고조선 아니냐? 당군 할아버지 다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30년간 국사를 안 배우다 보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국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어떤 분들처럼 말처럼 어떤 분의 라인에서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그게 역사인 것처럼 배워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두 번째가 우리 원형 정신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 민족의 정신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 딱 낳고 나서 뭐부터 해보면요 검줄 치잖아요. 검줄 질문 들어갑니다. 검줄 안 친 분 있습니까? 검줄 안 치신 어머니는 사이비 어머니입니다. 사이비 어머니 진짜 엄마 아니라 진짜 엄마 아니고 가짜 엄마라. 왜? 그게 수천 년 동안 우리 문화에 내려오는 건데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다 놓고 나서 뭘 해줘보면요 검줄 쳐가지고 아버지한테도 그러잖아요. 21일 동안 금지 며칠요 우리가 말하는 37일 동안 검줄 친다고 하잖아요. 37 그게 뭐냐? 3은 뭐죠? 3 옛날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 낳았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상을 차리는데 요즘은 생일 케이크하고 그냥 땡 하잖아요. 해피 벌스데이 투유 끝나버리는데 옛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딱 놓고 어떻게 해요? 아이 놓고 앞에다가 어때요? 국을 넣고 밥을 넣는데 몇 그릇요? 3그릇. 그래서 삼신 우리 어머니 말씀드려요. 삼신. 그리고 또 하나는 치는 거 뭐예요? 7. 하늘에 있는 고인들의 새겨졌던 별. 7성. 그 삼신과 7성이 우리 문화의 원형인데 이걸 알면 어때요? 우리 문화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은 그대로 어때요? 여러분들 나왔을 때 참 이렇게 좋은 자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때요. 급줄 딱 치고 고추 꽂고 딱 해가 뭡니까? 371 바리케이트. 절대로 들어오지 마. 어? 왜? 사무가 안정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원래 우리 원형 문화인데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다 잊혀져 버리고요. 그 대한민국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 아시잖아요. 근데 대한이 어디서 온지 압니까? 대한이란 말이 대포종 황제가 또 나중에 강국에 왜 대한민국이라고 대한을 왜 붙였느냐 몰라요. 왜? 역사를 잃어버렸는데 대한이 어디서 온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한인동포님들 사이에서 가장 문제되는 뭐죠? 한국인의 을은 뭘로 나타나죠? 여러분들 손자,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뭘 교육해야 됩니까?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한국의 역사와 언어를 한글을 가르쳐야 되는데 과연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미국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희생하시면서 진짜 말 그대로 뭡니까 찬자리 다 해가지고 모든 걸 해야 돼요. 자식들한테 투자했는데 손자까지 낳았는데 이는 한국어를 못한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 사회에서 성공합니까? 이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 자식이 전 세계가 몰라 자기 뿌리를 잃어버리고 그냥 막 흥청망청 산다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유대인들, 중국인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때요. 언어 포기합니까? 역사 포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인들만이 해외를 나가면 자기 문화 역사를 아주 우습게 바라보고 물론 그 어쩔 수 없는 항의이겠지만도 왜 그런 걸 쉽게 포기해가지고 지금 제가 강의 가는 데마다 전부 다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걱정이다. 왜? 한인들이 이제 한국어를 모른다. 2세, 3세가. 이게 한국인이냐? 근데 그 젊은이들 만나고 젊은이들 똑같아요. 하는 말이 왜 우리한테 역사와 언어를 안 가르치냐고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영어만 잘하면 다 될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 2등 했더니만 미국 사회에서 보니까 돼요. 1등, 2등 했다고 주류 사회에서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 차별 당하고 그걸 느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지금 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언어 교육이라는 이걸 안 시켜줬냐고 양쪽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합니까? 언어를 교육한 한국어를 이렇게 공부한다는 데는 많다고 어느 정도 그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분들께 그래요. 그럼 거기서 역사는 가르칩니까? 안 가르친대요. 역사 안 가르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면 뭐합니까? 의미를 모르는데 내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글은 어때요? 한글을 배워봤자 그거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그죠? 또 다른 외국어를 가르치는 거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언어를 한글을 배우려면 반드시 뭡니까 보면 역사 문화를 공부를 하면서 한글을 공부해야 야 이게 진짜 멋지구나. 여러분들 한글의 중요성 아십니까? 한글 우리 문학에 얼마나 많은 작품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한글로서 왜 노벨 문학상이 안 나올까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세계의 모든 언어학자들이 한글이 아주 최고의 언어라고 칭찬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이 그게인 줄 몰라요. 그래서 영어나 뭐 다른 언어를 아주 잘하면 아주 멋진 국제인이고 한글은 뭡니까 보면 덜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처럼. 그런데 왜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이 그렇게 좋다고 칭찬하느냐? 한글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영어요. 여기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죠? 우리말 영어로 해볼까요, 여러분들? 하늘이 끔다하면 여러분들 영어로 탁 나오죠? 하늘이 까무잡잡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색이 노랗다 되죠? 색이 누르끼리 하다 하면 영어로 됩니까? 아무리 번역을 해도 언어의 맛이 안 살아나요. 우리 어른들이 열심히 문학을 가지고 책을 쓰내도 번역이 안 돼. 누르끼리 하다. 어떻게 번역할 거야? 까무집집하다. 오늘 기분이 안 좋다. 안 좋다는 좋아. 어떻게? 오늘은 기분이 찝찝하다. 영어 번역이 됩니까? 우리끼리 하다? 노벨상 안 나오겠죠? 언어를 받아줄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한글은 이런 모든 세상의 언어를 다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한글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참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에서 보면 참
이민하는 이민 세대들이 가장 꿈을 꾸고 미국에 와서 성공을 위해서 또 주류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평생을 다 바쳐 자식들을 길러가지고 했지만도 실제 이제 사회에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회도 너무나 큰 인종 간의 벽이 많고, 그죠? 민족 간의 벽이 많은데, 그런 사이에 우리는 역사와 언어를 놓쳐버렸다는 것, 지금 해외 독보사에서.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역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사 단절됐죠. 우리 아까 어머니 하신 말씀, 이 근대사 문제, 근대사도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국내는 뭐냐면 뭐 해는 똑같은 거고요. 고대사도 역사에서 친일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근대사도 어느 면에서 보면 어때요? 완전히 나눠져 가지고 근대사도 왜곡돼 가지고 지금은 한국의 정체성이, 한국인이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제가 어디 질문 가면 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도 그런 말씀했는데, 전국 가면 강의 오는데 저는 역사 강의로 왔는데 그러니까 웁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게 강의예요. 얼마나 당황합니까? 저는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좌파를 하면 좋아할 거야? 우파를 하면 좋아할 거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양파입니다. 저는 양파를 좋아하지 절대로 좌우를 좌파 우파 안 좋아합니다. 안 맞습니까? 박수 안 줍니까? 역사 문화에, 우리 역사 문화에 자가 우가 뭐 들어있습니다. 그죠? 한민족이라는 이념 속에서 하나가 뭉치면 되는데 거기서 왜 좌우를 가느냐 말이죠. 이게 다 저보면 정치인들이고 역사인들이 장난치는 걸 봅니다. 저는. 그걸 우리 국민이 빨리 깨달아서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고요. 자, 그래서 사건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우리 한국인들이 저력도 다 잊혀져버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17년대 나라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 저력 다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의 교훈도 망각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 교훈요? 바로 신채연 선생이 이야기했던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상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상할 수 없다.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내 국민회의가 전부 다 역사 문제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렸는데 과연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있을 거냐, 전 세계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 화두를 던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이거 이 속지로는 바로 여러분들 세대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1953년, 오래 안 됩니다. 2000년 전 아닙니다. 3000년 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강의를 하면 우리 국내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2000년, 3000년 전의 일인 줄 압니다. 1953년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60. 그때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준 나라가 어느 나라요?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은 기본이고, 그때 우리나라를 너무 못 산다 해가지고 도와준 나라가 뭐냐?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못 사는 나라는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줬습니다. 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야기처럼 들리죠. 이걸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못 느껴요. 지금 대한민국에 보릿고개도 원래 없었고 옛날부터 배 터지게 묵은 줄 알고 있고, 음식 끓이면 음담으면 그냥 끓이는 게 문화인 줄 압니다. 이게. 그러다가 70년대 1인당 GDP가 $250, 95년 1만 달러. 지금 어때요? 25,000까지 올랐습니다. OECD 뭐 10개국, 11개국 들어가느냐. 그래서 전 세계 학자들이 뭐냐? 경제학자들이 다 모여서 한국의 성장 속도를 보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도 중국도 어때요? 한국이 올라온 그래프를 그리지 못합니다. 성장의 속도를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냐? 한국의 역사 발전은 이는 기적이다. 기적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왜? 지금까지 미국도 그런 속도로 발전한 적이 없고 중국도 없고 일본도 따라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오르는 한국이 어때요? 지금은 추락의 들어서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다 온 것도 아닌데 지금 떨어지려고 흔들려요. 그리고 또 밑에 어떻습니까? 문맹률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전 세계 국가 중에 문맹률이 가장 작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문맹률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요? 많아요. 미국 와서 미국 비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 뭐냐? 전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지금 어때요? 언어에서 보면 문맹률 80%, 한 몇십 년만 돌아가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 100명 중에 80명이 까막눈이었어요. 속된 말로. 글을 못 읽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대학 진학률 세계 최고.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안 나왔다고 어때요? 진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학교가 남아도입니다. 대학교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과도한 교육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시카고 가서 이런 데 와서 들어보니까 더 문제가 뭐냐면 한국인들이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교육 문화를 바꿔놓는데요. 한국처럼. 그러니까 막 인도 사람들이고 뭐 와서 배운다고 참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한국의 교육률은 유대인들도 당할 수 있고, 유대인들도 우리보다 더 독합니다. 여러분들 더 독하고, 이걸 쫓아오고 있는 나라가 뭐냐, 중국하고 인도입니다. 독함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 이용범 박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보면 옛날 매각시킨 그분인데, 그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아시아 이상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분석한 책을 보니까 전 세계에 역사를 이끌고 있는 민족이 4개가 있는데, 국가가 미국, 일본, 영국, 중국인데 도대체 저 나라는 어떤 힘을 가지고 저렇게 세계를 끌고 나가느냐를 분석해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돼요. 미국은 기초민주주의가 잘 돼 있으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기초민주주의 속에서 미국의 국민 여러 종족이 있지만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유대 청교도가 아예 자리를 딱 잡고 있다. 이 정신문화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를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간다는 겁니다. 세계 친구가 됐고, 영국은 뭐냐, 영국도 정교일치 민주주의인데 거기는 정신문화가 어떤 것이 있다. 영국 성공의 중심으로 이런 문화가 딱 잡혀 있어가지고 영국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일본은 민주주의도 맞죠. 일본의 무서운 건 뭡니까? 천황 중심주의입니다. 저 문화가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일본인은 결집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는 중국. 전 세계 지금 중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중화. 전 세계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 거라고 중화를 외치면서 사마오제 문화, 이번에 홍산 문화를 발굴하면서 고조선 이전에 이제 문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 시대 사마오제가 이제 자기들 역사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해가지고 동북공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러면 이 나라의 4개 국가에 비해 보면 뭐가 없습니까? 나름대로 민주주의는 자리 잡았는데 이 4개 국가하고 비교하면 딱 하나가 없어요. 뭡니까? 한국인들이 결집할 수 있는 역사 문화가 없습니다. 왜? 역사 문화를 우리가 우습게 알고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70년대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들었는데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선진국이 안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 뭐랍니까? 중진국이에요. 정진국. 선진국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선진국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처럼 앞에 보시면 어때요? 역사 문화를 잃어버리고, 이 정치인들이라든지 학자들은 2년만 가지고 국민을 가지고 데려가고, 그러다 보니 2년만 남아있고 역사 문화는 없어져 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을 흉내만 내는, 이렇게 살면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흉내를 내왔는데 그것도 3, 40년 따라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 나라들은 아예 그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좋다는 제도는 다 받아들였지만도 순수 우리 한국인이 뭉칠 수 있는 역사와 정신문화,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얼음에서는 버렸습니다. 다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힘들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래서 성공주류, 우리 한국인들 지금도 국내에도 그럽니다. 성공과 주류 사이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역사와 문화를 등한시하게 되고, 중국하고 유대인은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지금도 때요. 중국과 유대인들은 자기가 세계를 기능할 거란 이념 속에서 지금 뭐 이민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자기들 역사 교육을 시키고 보냅니다. 가죠? 근데 대한민국은 이걸 포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냥 전 세계가 포기를 하면 괜찮은데, 그러는 사이에 중국과 일본은 이런 대비책을 세워놨습니다. 한국이 정신을 잃어버린 사이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걸 보여드리니까 전부 다 너무 충격받아요. 우리 해외도 그렇고 국내에 있는 분들도. 왜? 동북공정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 볼까요? 자, 최근에 뉴스 보셨죠?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는데 시진핑 주석이 뭐라 합니까? 자금성을 쭉 거닐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떤 멘트를 하느냐? 한국의 역사는, 고대사는 중국사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밑에 뭐라 합니까? 이를 듣고 나서 북한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왜? 북한 문제를 타치하려면 반드시 누가 끼어든다? 중국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왜? 그 역사를 중국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국사를 중국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려면 어때요? 반드시 중국이 개입하게끔 되어 있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알기 때문에 전면트를 했습니다. 쉽지 않다. 앞으로 남북 통일도 이런 문제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이 도대체 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최근에 동북공정의 결과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동북공정을 끝내면서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데 책자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를 중국사로 편입을 끝냈습니다. 고조선하고 고구려, 백제사까지 그리고 부여, 발해사까지 우리 역사 아닙니다. 중국사로 요번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역사를 한 세대를 포기하는 사이에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뭔 작업을 했느냐, 한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는 작업을 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고조선까지 요번에 다 넘어갔습니다. 백제까지. 백제도 어떻게 왜 넘어갔느냐, 백제도 여러분들 책에서는 국사책 배울 때 백제가 전라남도, 충청남도 있는 줄 배웠죠. 백제는 거기뿐만 아니라 백제가 다스리던 나라는 역사를 고정을 하다 보면 문헌을 찾아보면 중국의 해안도가 전부 다 백제 국가였습니다. 중국은 요번에 그 자료를 찾아내가지고 백제는 원래 중국에 있던 땅이라는 그걸 가지고 백제도 중국사로 요번에 추정해버렸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우리나라 백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해요. 왜? 자기들이 백제가 한반도에만 있었다고 가르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백제사도 요번에 중국사로 포함이 됐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이 당분 없애면서 뭐라 했냐면 기자조선을 요즘 이제 부각시킵니다. 여러분들, 기자가 다스린 고조선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최근에 2018년 중국 역사학회 동양연구소가 나왔는데 결론이 뭐냐, 고조선은 원래부터 중국의 주나라의 지방정권이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고조선은 아니 그냥 중국의 식민지 땅이라는 뜻입니다. 지방정권이었고, 그리고 고조선과 사만전 영토, 한반도 전체는 누구 영토요? 중국사의 일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은 중국 역사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요번에 다 발표가 됐고요. 자,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보면 어떻게까지 했느냐, 만리장성 방향까지 바꿉니다. 여러분들 빨간 선 있죠? 요 선, 원래 요 밑에 있던 것이 원래 저게 했대요. 원래 만리장성인데 위까지 내려가지고 저 북한 평양까지 오게끔 만들어놨죠. 저게 두 번째 만리장성이에요. 그래서 뭐냐, 저것도 만족을 못해가지고 최근에 어떻게 만리장성을 바꿨느냐 보시면 북한 저 위쪽 무단장까지 고구려장성 이런 걸 다 연결해가지고 간판을 어떻게 바꿨느냐, 만리장성이라고 간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저 결론이 저 뭐냐, 중국의 역사가는 만리장성 안은 원래부터 중국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만리장성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리장성을 바꾸면서 또 중국이 국사책을 어떻게 바꿨느냐, 중국은 원래 자기들 역사가 한족 중심의 역사가 아니죠. 한족의 민족 차별이 한족이 최고 자기들 강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오락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북공정하면서 그걸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어떻게 했냐, 중국의 역사는 한족이 만든 역사가 아니라 다민족이 만든 역사라고 바꿉니다. 중국이 자존심을 포기했어요. 한족의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중국은 다민족이 만든 역사고 그 중에 한족, 동이족, 묘족이 주체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뭐냐, 그동안 황하 문명이 아시아의 최고의 문명이라 했는데 황하도 어때요? 뒤로 빼고 이번에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여러분들 여기 이게 있는 홍산문화 있죠? 만리장성 밖에 오랑캐 동이족이 살던 지역에 황하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서 문화가 발굴됐습니다. 20세기 초부터.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발굴이라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여러분들 놀랄 때요. 저 홍산문화가 연대기가 9,000년부터 4,500년 고조선까지 연대가 나오는데 지금 고고학자들이 이런 말합니다. 저 북방문화가 여러분들이 배웠던 인류 4대 문명의 조상격이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돼. 왜? 너무 문화가 발전된 문화. 왜? 고조선 이전에 옷깃을 썼던 문화가 전 세계에서 나왔어요. 슈메르 문화에도 없던 문화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인류 최초의 문화로 배웠던 슈메르 문화도 세기 문자 적도반에 생기고 있을 사이에 그 슈메르보다 1000년 이전에 아시아에서 뭘 하고 있었다? 옥을 가공해가지고 생활 문화로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화가 홍산문화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 국어학자들이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인류 4대 문명 이전에 슈메르 문화보다 앞선 문화가 동북아시아에 있었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동북아시아가 뭐냐면 바로 만리장성 밖에 어느 종족이 살던 지역? 동이족.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던 그 지역의 문화가 저 문화인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 절대로 저게 우리 문화가 안 합니다. 절대로 우리 문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가 국내 사학이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고맙다.
한국에서 자기들 문화인데도 한국에서 자기들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아까처럼 바로 만리장성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 홍산 문화를 중국사로 잡아넣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금문고 혼례하는 거 있죠? 우리 문화죠?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 다 끝났습니다. 농악하면 이 노는 거 있죠? 사물놀이 노는 거. 그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입니다. 한국이 넉넉고 있는 사이에 우리 걸 우습게 알고 있는 사이에 중국은 어때요? 자기들의 세계문화유산,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다 끝냈어요.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리랑 가야금 판소리 전부가 우리 게 아닙니다. 중국 겁니다. 이렇게 중국은 역사 문화를 한국사를 자기들 역사로 돌리는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도도 보시면 어때요? 아예 어디까지 표기를 해요 보면 아예 앞에 보시면 북한까지가 원래 자기들 공식 영토입니다. 고대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사군을 가리기 때문에 한사군 영토를 그대로 해가지고 어때요? 한반도 반까지 중국사로서 그렇게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북쪽에서 태어나신 분들 어때요? 중국 사람들 후손입니다. 지금 역사적 반담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중국의 새로운 교과서에는 아예 한국사를 빼고 바로 일본사하고 중국사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에 어떻게 나올지 아시겠죠? 국사책에. 중국의 국사책에는 한국이 없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사밖에 등장 안 해요. 그럼 한국은 여기에 그럼 국가라든지 지금 역사학에서 대항을 하느냐? 일체 대항을 안 합니다. 왜? 중국하고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무역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려죠. 아무도. 중국 눈치 본다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 일본은 뭐냐? 일본은 볼까요?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을 체크해야 됩니다. 일본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위안부요? 절대로 사과 안 한다는 거 알죠? 다 이렇게 돼버렸고요. 그 다음 뭐냐? 올해부터 이제 강화된 것이 일본의 이겁니다. 여러분, 이 한자 뭔지 아시죠? 섬도자입니다. 그죠? 거기다 태극기 꽂으면 무슨 글자? 독도도자. 독도도자는 섬도자에 태극기 꽂으면 독도입니다. 독도. 상식의 상식, 그건 아셔야 돼요. 태극기 없으면 뭐예요? 그냥 섬도. 섬, 한자로 섬도고, 태극기 꽂으면 무슨 도? 독도도. 근데 이 독도 문제를 일본이 올해부터 뭐냐면, 동계올림픽에 뭡니까? 압력을 줘가지고 한반도기에서 독도까지 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계올림픽 할 때 우리 한반도에는 독도가 없는 지도를 가지고 저 지도 가지고 했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올해부터 뭐냐? 독도가 한국의 영토냐 일본의 영토냐를 올해부터는 안 따집니다. 작년까지는 따졌는데 올해부터 어떻게 됐냐? 독도는 올해부터 교과서에 일본 땅이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뺏어갔다? 지금의 조선 사람들이 뺏어갔다고 역사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독도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안 싸웁니다. 왜? 이렇게 짜여진 그 내용 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시켜요. 원래 독도는 일본 땅이었는데 조선놈들을 뺏어갔다. 이렇게 지금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도 교과목도 올해 신설됐고 박물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라든지 미국의 여론을 움직여가지고 그 일본 문제를 자꾸 꺼내게끔 해가지고 식민지 근대화로 그리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영국 타임즈가 어떻습니까? 더 타임즈까지 이용해가지고 언론으로 발표했습니다. 무섭죠? 이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야욕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중국의 동국공정에 대항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본부라고 뭐냐면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때 거짓말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때 자기들이 한반도를 쳐들어와가지고 백제도 물리치고 신라도 물리쳐가지고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도 땅을 어때요? 200년간 식민지를 삼았다는 내용이 임나일보입니다. 그런 적 없죠? 그 내용이 맞다고 일본 교과서에 올해부터 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한반도 남쪽에 살았던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일본인의 자손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임나일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일본의 교과서하고 옆에는 미국의 교과서도 일본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반도 남쪽 지금 작게는 경상남도 땅이 원래 일본의 식민지 땅이라고 미국 교과서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교입니다. 외교 안 하면 다 뺏겨요. 외교에 힘이 약해버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뭐냐? 30년간 역사 교육 포기했죠.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뭔 일이 발생했냐면 2012년에 CRS 보고서 사건이 터졌는데 이 강의는 일부러 미국 교포들에게 알려달라고 동포들에게 알려달라고 시카고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언론 기자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회에 이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2012년에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이 의회에서 우리나라 정부하고 교육부한테 뭘 보내느냐
한국의 입장을 보고해달라 해가지고 보고서를 보는데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돼요. 내용을 보니까 자 미상은 외교위원회에서 향후 북한의 유사시 북한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면 중국이 북측 영토를 자기들 땅이라 주장할 거다. 그 자료가 뭐냐? 옛날 역사적 연고 우리 여러분도 배웠다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다 이런 것들 대동강이죠. 이런 걸 다 들이대면서 북한이 뭐라 중국에서 뭘 했느냐? 봐라 한국에서도 한반도 고조선이 이제 고조선이 없었고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뭡니까? 중국 정부에서 북한 땅은 원래 중국이 다스릴 땅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미 상원의 외교원에서 그 자료를 캐치해가지고 뭐냐? 중국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한국의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밝히는 자료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쭉 보냈는데 그럼 한국에서 답변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교육부 보시면 교육부라든지 동북아 역사재단 이런 양반들이 결과 보고서를 보냈는데 보시면 어때요? 빨간색 보이죠? 한반도의 빨간색이 고조선이고 밑에는 고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조선은 북한 지역만 고조선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교육 지도를 보내고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독도를 뺐습니다. 저 자료를 미 상원의회에 우리나라에서 보내줬습니다. 보내주면서 뭐냐? 결론이 뭐냐? 중국의 주장이 맞습니다. 북한 땅은 원래 뭐다? 중국의 영토입니다. 역사 영토라. 이렇게 역사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덜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탁한 뒤집혔습니다. 이게 완전히 매국이다. 매국.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다.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무도 처벌 안 했습니다. 여기 이 보고서를 보낸 사람들. 독도가 우리가 아닙니까? 나라를 그냥 팔아먹었어요. 이번에 2012년에. 그런데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갔고요. 또 뭐냐면 이분 아마 이덕일 소장님 아시는 분이가 아실 겁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47억 우리 국민 세금 47억을 들여가지고 모 재단에서 동북아 역사 지도를 그렸는데 결론이 14점을 맞아가지고 퇴짜를 당했습니다. 쓰지 말라고 핑계했는데 최근에 이 재단의 이사장이 들어서면서 새 이사장이 들어서면서 저 지도를 다시 내가 내 임기 때 살릴 거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느냐? 이런 역사를 따지는 우리 저하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유사 사이비하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이야기 안 한다. 이렇게 공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재단 이사장이. 이름이 뭐예요? 네. 그냥 신명보다 동북아 역사재단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지도가 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충격적인 내용이 47억 지도에 우리나라 역사 지도를 그리면서 옛날 삼국지도 보신 분들 조조, 솜던, 유비 나오는데 아시죠? 그때 지도를 그리는데 여기 보시면 노란선 보이죠? 노란선. 저게 조주가 차지했던 땅입니다. 그 조주가 차지했던 땅이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나라 경기도까지래요. 여러분들 조조가 우리나라 경기도 왔습니다. 미치고 환장을 노렸습니다. 언제 조조가 삼국지 1000번만 읽어봐도 조조가 우리나라 경기도 왔다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영토를 경기도까지 조조가 차지한 영토라는 거예요. 이걸 47억 지도에 그렸어요. 이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독도가 우리 게 아니라고 아예 독도를 빼버렸습니다. 독도를 빼버렸고요. 자 그리고 임나이도 아까 말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는 그 내용이 맞는 지도를 그대로 그렸는데 지도 내용에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때요? 위에 한나군 우리나라 대동강에 한사군의 식민지 땅이었던 낙나군이 있었고 한사군이 있었고 밑에는 어때요? 4세기가 되는데도 누가 나오냐? 신라, 백제, 가야사를 안 그렸습니다. 그럼 뭐냐? 저때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다는 그 내용의 지도를 저기 그렸습니다. 저걸 누가 찾아냈느냐? 이덕기 소장이 찾아냈어요. 국회에서. 이 지도 나가면 나라 말아먹습니다. 다 팔아먹습니다. 이래야죠. 그걸 브레이크 걸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이 민족 사기가 모든 이덕기 소장 보면 모든 사기를 이제 지금 어떻게 공격하느냐면 저희들을 유사 사기라 합니다. 유사 사기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이 기사 또 국내 나가면 어때요? 아 유사 사기 환파들 많이 모였구나 해가지고 또 공격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다 유사 사기 하기를 이게 기록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관을 보시면 자 보시면요 시간을 봐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기 조상을 부정하는 역사관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뿌리 역사를 부정하는 저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악마의 역사관이다. 지금 우리가 배운 역사관은
왜? 대한민국에서는 배우면 배울수록 내 뿌리, 내 뭡니까 보면 역사를 부정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발생했던 약 30년간 한국사를 폐지신 이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지금 한국은 아예 국가 간, 민족 간이 지금 무너져 버리고요. 한국인들이 이제 정체성을 잃어가는, 한국이 없어도 된다. 돈만 많이 벌고 행복하면 되지. 몰라 국가 따지냐, 민족 왜 따지냐. 이게 지금 한국인들의 의식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되고 있고요. 그래서 나라를 족보를 모르는, 근데 결론은 뭐냐? 도대체 왜 한국인들이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바뀌었을까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덕일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민족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나 큰 임팩트하는데 사건을 당한 것이 뭐냐면 일제시대라는 겁니다. 그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역사가 사라져버렸다는 거. 그 중에 뭐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역사를 담당했던 것이 조선총독부 조선사 필수입니다. 거기서 한국사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한국사는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일본인들 손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 책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한국의 역사를 밝혀주겠습니까? 없애겠습니까? 없애는 쪽으로 하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식민사관, 식민사학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국사책은 전부 다 이 책입니다. 식민사관은 뭐죠? 일제강점기 한국인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제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조직적으로 조작된 역사관. 우리가 배운 국사책은 올바른 책이 아니라 일제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책이 국사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 어땠습니까? 식민사학이라는 뭐냐? 일본이 한국을 영원히 지배해야 한다는 논리 속에서 만든 책이 우리나라 국사책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사를 어때요? 그 국사책도 30년을 폐지를 시키는데 그 책을 배우면 배울수록 뭐다? 우리는 영원한 일본의 속국이라는, 노예라는 그 사고를 벗어날 수 없게끔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는, 이걸 이덕일 소장님이랑 이런 분들 이걸 지적합니다. 이걸 없애야 한국인들은 다시 응대할 수 있다. 이걸 먼저 쓰면 어때요? 영원히 한국 놈들은 날마다 싸운다. 역전민족. 이거 판단,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의식 DNA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자, 일제가 우리나라를, 조선 사람들 어때요?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한 작업이 이겁니다. 도대체 총으로도 칼로로도 안 되는 민족. 우리나라 사람 특징 아시죠? 나라가 망하면 반드시 의병이 일어납니다. 의병 아시죠? 의병. 전 우리나라 역사가 고구려 백제 신라 모든 역사를 봐요. 나라가 반드시 어떻습니까? 위기에 처하면 어때요? 의병이 일어납니다. 특히 외국에서 중국에서 쳐들어왔다.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어때요? 국민들이 일어나버려요.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 역사 보시죠. 그냥 나라 망하면 다 망해버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위세가 들어왔다. 위기 나면 어때요? 나라가 썩어서도 누가 들고 일어난다? 국민들이 들고 나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총칼로 800만을 죽였다고 합니다. 박은철 선생이. 그런데도 안 굽혔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일본이 다음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이 조선 사람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조선 사람을 영원히 일본의 식민지로 삼을 수 있는 길을 요구하는 거예요. 먼저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권, 민족문화를 잃게 하고 조선인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의, 무능, 악행을 들춰내어 가르침으로써 조선 청소년들이 조상들을 멸시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길이다. 총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정신을 떠두고 쳐야 된다는 거다. 이렇게 일본이 작전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보시면 어떻게 바꾸느냐? 주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초대 총독이 이런 말 했죠. 조선인들은 유구한 역사적 자부심과 문화에 대한 긍지가 높아 통치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대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노예로 만드는 방법으로 그들의 가장 큰 자긍심인 역사를 각색해서 피해의식을 심는 것이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그냥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일본어를 쓰게 만들고 이름을 바꾸는 창씨 개명을 통해서 먼저 누구를 부정하게 만들어라? 당군을 일단은 부정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한국인은, 조선 사람들은 일본으로 넘어온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제 질문을 항상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당군을 안 믿는다. 진짜 손들기 어려워요. 이 강의 들으면. 왜? 내가 어떤 이유에선 당군을 부정하든 그거는 누구의 작품이다? 일제 조선 총독부의 작품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당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건 당군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제 족보책
김해김씨 족보 일제시대에 나온 족보책을 갖다 놨습니다. 왜? 하도 우리 국민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돼요. 국민들이 저를 공격해요. 저 국수주의, 민족주의 주장한다고. 아, 당군을 진짜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놈이 왔다고. 그러면 당신 김씨야? 김씨 족보 봐봐. 족보책이 뭔지 나중에 확인해 봐야죠. 거기 뭐가 나오는지 하면 처음에 당군이 47국군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김해 김씨 족보에 일제시대 때. 그럼 이런 주장하는데 47대 환반을 하는 이야기인데 환단국 있는 사람이나 그런 게 정보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환단국이 뿐만 아니라 저는 어때요? 김해 김씨 족보에도 당군이 47군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공과 호랑이로 바뀌냐 말이야. 공과 호랑이로. 이게 식민사관의 무서움. 영원히 갈 수는 없대. 영원히 인간의 조선인들의 개인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요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런 사관을 만든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죠. 200것이 제 보시면 앞에 넘어가겠습니다. 일제 조선사 편수의 3인방하고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그리고 강도국이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는 어느 200것이 라인 저 라인이 다 잡고 있으면서 조선 총독부 사관을 70년간 지금 가르쳤습니다. 다 가르쳐가지고 국민들이 못 벗어나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200것이 마지막 책을 보여드릴게요. 저분이 돌아가시면서 쓴 책을 보면 양심 선언을 하고 딱 너무 충격적인 내용까지 발표가 돌아가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이 우리 역사 문화를 없애면서 아까 뭐랬죠? 한국인들을 어디다 잡아놔버렸다? 반도에 잡아놔버렸다. 반도. 한반도 사람들은 조선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반도를 영원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구글에 펼치실라. 고조선도 그렇고 그래서 북한 땅만 어떻습니까? 아까 고조선이나 표현도 봤죠? 그 넘어서면 어때요? 거기 넘어서 가지고 한국인들 어디 갔다 표현하면 어때요? 바로 여러분들 공격 들어옵니다. 국내에서 국수주의, 민족주의, 영토주의라고. 그리고 유사 사이비하는 놈들이라고. 이게 국내의 지금 사학기입니다, 여러분들. 국내 사학기. 당군이 47군이다. 벌써 저는 찍혔어요. 그럼 이러면 저 이상한 놈이다. 근데 김씨 족보 있는데 그럼 김씨들이 다 사이비네. 김해 김씨들 다 사이비고, 그죠? 이게 참 그게 우리 역사가 이렇게 조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 20만 권의 사설을 다 없애고 마지막 남겨놓은 책이 뭐냐면 조선사. 그 조선사 내용이 여러분들 배웠던 국사입니다. 국사. 이게 그림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식민사학의 핵심은 뭐냐면 한국인들의 뿌리 역사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 고대사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독립운동사, 근대사를 완전히 조작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없애면서 고대사, 근대사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한국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대뿌리도 잃어버리고 지금 대한민국 이 발전상 이런 것도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왜? 근대사가 없는 거예요. 근대사가.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은철 선생이 이 책을 썼는데 글자 보십시오. 지금 박은철 선생의 글입니다. 표지책인데 거기에 조선인들 동포가 800만이 희생됐다고. 히틀러가 나쁜 놈이라죠. 왜? 유대인들 600만 죽였다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800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역사를 잃어버리고 히틀러는 알아요? 히틀러 유대인의 역사를 알면서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600만이 죽었지 왜 몰라? 이게 식민사관이 이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그러면서도 그 공부를 배워 그 공부를 그 속에서 듭니까? 독립운동사 다 찍어버렸죠. 미국의 이민사는 저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보느냐? 독립운동 하신 분들 아마 이동하는 이민사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아마 이민 1세대라고 봐요. 저는 독립운동 하다가 때요. 국내에 못 들어오고 해외에 남아있는 분들 지금 시카고도 한 분이 지나왔는데 뭐냐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독립운동가로 정부에 올리려고 하니까 전부 다 친일파들이 다 닫고 있더라. 더러워서 안 한다고 왔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근데 이제 세상 뜨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해야 되겠다. 왜 할아버지 신원이라도 회복시키더라고. 독립운동 하다가 못 들어와가지고 국내 해외에 있어가지고 이민자로 됐는데 그걸 누가 알아주냐 말이지 그 고통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사라든지 그 속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민족운동사도 다 낙선했습니다. 저 민족운동사를 종교운동사를 잡아넣은 이유가 이것도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업 쪽에 살고 계셨던 분들은 보청교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보청교. 일제시대 때 700만이 뭉쳤던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김구 모든 김자진 모든 분들이 그쪽에서 독립자금을 다 받았다고 최근에 밝히셨습니다. 600만이 다 재산 바쳐가지고 보내줬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교과서에 보청교 한 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조작해놨냐? 친일단체 보청기로 만들어놨어요. 예. 대종교는 어때요? 20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러면 우리 역사가 어때? 역사 정신문화까지 완전히 일제가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걸 모르고 어떻습니까? 아, 우리 정신문화가 우리는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최근에 정읍에서 이제 참 반가운 소식이 정읍시에서 이것을 다시 밝히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국내 이름은 들어가면 정읍을 고향인 분들 반가워요. 정읍시에서 아예 요번에 이걸 합니다. 정읍시에서 보청교를 다시 살리는 거, 이 작업을 하면서 정읍이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 왜 한반도에 들어왔어요? 광복이 됐을 때 어디로 갑니까? 먼저 서울 안 가. 김구 주석도 광복되자마자 서울에 와야 돼. 서울 안 가요. 어디 와요? 두 분 다 정읍을 와. 그래서 뭐냐? 이승만 대통령께서 뭐랍니까? 정읍에서 중대 발표를 한다. 뭐냐? 남한의 단독 정부를 세우겠다. 김구 선생은 정읍에 와서 어때요? 우리가 정읍에 너무나 큰 시세를 졌다. 누구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정읍에 있는 고향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든 재산을 다 바쳐가 독립자금 된 거, 그 보청교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분이 정읍까지 와가지고 어때요?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이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한 줄도 안 들어갑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후손들이 이야기를 해달라 해가지고 직접 받았습니다. 그분은 위로 좀 받으시라고 후손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대사와 근대사가 지금 다 무너져버린 상황이고, 뒤에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빌 게이츠 이런 양반들이 미국에 지금 이 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빅히스토리라고 약 137억 역사, 빅뱅부터가 역사를 쫙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서 지금의 옛날 고대사, 근대사까지 쫙 틀어 잡아놨는데 문제는 뭐냐? 이 책이 그렇게 평가를 많이 좋게 받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읽는데 내용이 뭐냐? 우리 동양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는 동양사가 없어요. 동양사 특히 뭡니까 보면 나중에 언급드릴 자 어떤 역사가 없냐면 반응이 좀 느렸네. 좀 느려가지고 바로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터키 교과서에 있는 돌골 영토, 이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돌골족. 터키가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월드컵 때 터키 사람들이 그때 보면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응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몰라요. 어떻게 착각했느냐? 아, 터키가 6.25 때 우리나라 국군 파병했지, 고맙다.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요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근데 터키 교과서는 어때요? 터키 교과서는 어떻게 했냐? 대한민국과 터키는 어때? 형제의 나라라. 옛날 고조선 고구려 때부터 어때요? 원래 형제였다는 거예요, 형제. 그게 자기들 책에 있는. 그래서 야, 형제 국가에서 만났다고 어때요? 그래가지고 좋아한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래 나중에 재미난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터키하고 다른 나라하고 월드컵을 하는데 그때 주심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주심이 맡았는데 터키 쪽에 휘슬을 안 부르죠. 자꾸 저쪽 편 만들어줘. 그게 뭐냐? 그때 그럼 터키 국내에 때 난리 났어. 왜 현지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버리냐, 우리를 버리냐 하면서 어때요?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언론을 했는데 나중에 어디서 감동의 눈물을 쫙 흘리느냐? 언제요? 우리나라하고 할 때, 터키하고 할 때 터키 국기 봤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크게 했습니까? 그걸 쫙 올리면서 어때요? 태극기만한 걸 터키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붉은 악마가 어떻습니까? 쫙 쳐들어주니까 그때 터키 국민들이 눈물을 절절절 흘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뭔 말 했느냐? 어제까지 욕했다가 저 한국 주심 때문에 터키가 떨어졌다 했다가 터키 국기 올리는 거 보고 어때요? 터키 국민들이 다 감동해가지고 한마디를 했어요. 뭔 말? 피는 물보다 아치라. 그게 터키는 우리 형제로 봐요. 우리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피부색이 틀리고 모양이 틀리고 아니에요. 원래 한 문화권이었습니다. 한 문화권요. 이런 역사가 지금 없어져 버렸고 이걸 훈제국이라지, 훈제국. 오늘 김치들은 이거 알고 가야 됩니다. 김해 김치, 김치는 반드시 오늘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훈에 대해서 알고 가야 돼요. 흉노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 조상 이야기입니다. 자, 이 김씨들이 조상이 어디까지 밀고 내려오느냐? 동로마를 무너뜨린 데까지 왔습니다. 근데 김씨들이 몰라, 이런 문제는. 왜? 우리나라 역사가 조작되다 보니까, 상고사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 조상인 흉노도 오랑캐라고 가르쳐요, 지금 한국은. 근데 여러분들 김씨들은 절대로 흉노를 오랑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조상입니다. 조상이고. 자, 그 다음 여기 흉노에 더불어 어떻습니까? 몽고. 몽고의 돼지국가이죠.
이 동양 문화가 어때? 서양으로 이렇게 오면서 다 융합돼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아까 그 책에는 이걸 빼버렸어요. 이걸. 그러면서 마치 역사가 서양에서 나온 것처럼 저런 위대한 책을 평가받는 책도 어떻습니까? 저는 실수를 합니다. 저는 실수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한국의 진짜 역사와 신빙상한 역사는 뭘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한국사 보면 뭐 생각납니까? 요거 생각나죠? 요거 믿는 분 손 들어보시죠. 우리 조상은 요거부터 출발했다. 공과 호랑이. 아니면 어때요? 요즘은 대한민국이 요거까지 발생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다 아시죠? 시카고 가니까 할아버지들이 다 배달민족 알아요. 배달민족이라고. 대한민국은 뭐다? 배달민족이? 짜장면 배달 앱의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수천 년부터 뭡니까? 짜장면 배달한 줄 압니다. 이게 지금 젊은이들이. 근데 배달은 뭡니까? 고조선 이전의 나라가 배달국이에요. 그런데 이걸 일제가 없애버려요. 이 조직을. 그것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공과 호랑이, 마늘 숭이하기, 그리고 아닙니까? 지금 뒤에 이런 이야기처럼 짜장면 배달이나 많이 한 민족처럼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고, 최근에는 국가의 뭡니까? 당군신화 흑마늘 엑기스까지 나왔어요. 여기 집에서 페이시랍니까? 고양이 기르는 분 손들어 보세요. 고양이. 집에서 고양이 기르는 분. 아니면 강아지. 말. 다 나름대로 한 마리씩 있죠. 그분들은 오늘 가서 뭘 하시느냐? 한국의 중문을. 뭘? 당군신화 흑마늘 엑기스를 한 개 사가지고 오늘부터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밥 주지 말고 뭐만 먹인다? 저것만 먹이세요. 저것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마늘하고 쑥을 먹었더니만 나중에 뭐가 되더라? 곰이 사람 됐다고 배웠잖아요. 웅이라고. 그걸 믿는 분들은 오늘 가서 하셔야 될 게 요겁니다. 강아지한테 고양이한테 밥을 주지 말고 뭘 먹인다? 마늘이라든지 쑥을 먹이든지 아니면 요걸 사가지고 흑마늘 엑기스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짧게는 20일, 길게는 100일 동안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되는지. 아마 돌아가지고 고양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생쥐한테 열심히 흑마늘 엑기스만 먹이면 나중에 뭘로 나올까요? 우리 배운 역사는 쌀이가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알고 있고, 아니면 고양이는 열심히 뭡니까? 흑마늘 엑기스를 먹이더니만 나중에 뭐 소녀시대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 몽키처럼 어때요? 원숭이를 열심히 먹이더니만 나중에 뭐가 되더라? 제임스 본드가 되더라는 거. 이게 우리가 배운 상고사입니다. 고조선. 말 안 되죠? 안 되는데도 이걸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유치원에 가면 이걸 들어줍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서 마늘하고 쑥 먹고 그래가지고 곰이 사람들과 낳은 자식이 누구다? 당군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때요? 곰처럼 일어난 종족이라고. 이게 일본 놈들이 만든 역사인데 그걸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여러분들 다 기록하시죠? 근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근데 삼국유사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 민족의 뿌리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기록을 볼까요? 여러분들 위수에 이르기를 옛날에 2000년 전에 뭡니까? 당군왕금이 계셨다. 그 기록 쭉 나오면서 도읍을 아사다리 하셨고 국부를 조선이라고 했다. 그때 뭡니까? 그때는 요임금과 같은 시대에 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고, 뒤에 넘어가 보시면 어때요?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옛날에 책에 이르기를 고조선 이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다? 석유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런데 그쪽에 거기에 있는 황국에 있는 서자는 첩의 자식의 뜻이 아닙니다. 원래 서는 어때요? 뭐 서성이나 태자의 서성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아들들의 말이라는 뜻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 일본 놈들이 어떻게 보냐? 저 서자를 첩의 자식으로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나라 역사 들어가보면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원래 원문은 환웅이 어떻습니까? 환국에 다스리는 통치자 한인의 뭡니까 보면 거기서 최고의 리더가 누구냐? 젊은 리더가 다음 세대를 이끌 리더가 누구냐면 바로 아들일 수도 있는데 바로 환웅이었다는 겁니다. 그 환웅에게 대권을 넘기가지고 뭐냐면 바로 백두산에 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뭐냐? 들고 온 이념이 뭐다? 홍익인간 이념을 환웅이 들고 왔다고 이렇게 기술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개천절하면 홍익인간 누굴 찾아요? 당군 할아버지 찾죠? 아니에요. 홍익인간은 원래 누구요? 환웅천왕이 가지고 어떤 고조선 이전에 배달국을 세울 때 불씨가 바로 홍익인간이었어요. 홍익인간.
근데 역사가 조작돼가지고 다 신화로 없어지고 돼요. 당군께서 홍인간을 가져왔다고 우리는 역사책에 끝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당군도 지금 안 배워버리는데 없다고 그러는데 그때 뭡니까 보면 쭉 나오면서 여기 보시죠. 신단수 밑에서 신시라는 나라를 세우고 저기 배달이죠. 또 화흥천왕이다 이렇게 기록해놔놓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광국 신시배달 조선이라고 나옵니다. 저 내용은 우리나라 정사인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강의를 지금 국내에서 했다 하면 바로 무슨 공격 들어온다? 황빠라고 합니다. 황빠. 왜? 고조선만 인정해도 저거는 유사 사입이하는 놈이다. 이 밀어붙입니다. 지금 주류사 강단사학에서 고조선도 없었는데 왜 자꾸 고조선 있다고 주장하느냐? 아이 역사책에 써놨는데도 부정해요. 저렇게 김씨 족보에도 써놨는데도 부정합니다. 자기들 연구만이 최고라는 거야. 일본 놈들이 만든 역사. 이게 최고라는 건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홍산문화 많은 분이 알고 계셨다는데 이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20세기 초기에 중국에 어떻습니까? 만리장성 밖에서 신석기 유물이 발굴되는데 중국이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파면 팔수록 역사가 뒤집어지는 유물이 나온 거예요. 범위가 뭐냐? 남한보다 더 큰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홍산은 어때요? 10분의 1도 발굴 안 해요. 왜? 발굴하면 더욱더 불리해지는 역사가 중국에 등장하기 때문에 발굴 안 합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뭐다? 지금의 현존 역사를 뒤집을 수 있다는 중국의 자신감이 붙었어요. 왜? 유물이 너무 쏟아져 나와버리니까. 근데 그 유물 수준이 뭐다? 인류 4대 문명보다 앞서 문화라는 겁니다. 이게 기가 찬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중국에서 저걸 하면서 결론이 뭐냐? 야, 동북공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한국사를 중국사를 포함해야 자기들 역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돼요. 중국이 선택한 카드가 동북공정입니다. 저기 보시면 그때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역은 지금 저 지도 보시면 만주 쪽이죠. 저쪽 지역인데 남한보다 더 큰 지역이 더 많게는 내몽골 지역이 다 들어갑니다. 저기에서 인류 최초의 신석기 문화가 나오는데요. 문화 수준이 뭘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시대 때 약 5,500년, 6,000년 전에 뭐냐? 총묘단, 하늘에 제사 지내는다든지 무덤이라든지 운영하고 사각형, 천원지방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사상. 하늘은 두르고 땅은 뭐냐? 네모지다. 그게 원래 하늘, 땅이 네모진다는 게 아니라 원래 하늘과 땅의 심성이었대요. 원만하고 각지다는 뜻인데, 방정하다는 뜻인데 그런 유물이 홍산문에서 발굴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걸 발견하고 나서 뭘 했느냐? 야, 이거는 국가다, 국가. 중국에 말한다면 하상주 이전에 한나라 상나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고조선 이전에 국가가 형성됐다고 중국에서 발표를 합니다. 주 유물이 나오면서. 근데 여기서 나오는 유물 수준이 뭐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시간 때문에. 자, 거기에 나오는 유물이 뭐냐면 너무너무 큰데 그게 역사로 본다면 뭐라 하냐면 우리 중국 사람들이 우리 역사책에 보면 사마오제라고 들어보셔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고조선 이전에 배달국 시대의 인물들이 사마오제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중국이 이번에 동북공정을 거의 시작하고 또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자기들 조상 세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가운데가 황제는 저 양반도 원래 동족입니다. 근데 중국의 한족의 조상이 되버렸어요. 그리고 저쪽에 오른쪽 보시면 끝이 누구냐? 여기 진주광씨 계시죠? 바로 진주광씨 시조인 신농씨입니다. 신농씨가 중국의 조상으로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했대요. 중국에서 자기들 조상으로 추정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월드컵 때 우리가 붉은 악마로 찾는 도깨비상 있죠. 치우 14번째 환웅천왕이라고 부르는 그 치우 천왕까지 요번에 자기들 조상이라 가지고 중화 3조당이라 해가지고 요번에 자기들 조상으로 가져갔습니다. 한국은 꿈도 못 꾸죠. 왜? 당군도 인정 안 하는 나라인데 당군 이전에 이분들을 우리나라 역사를 인정하겠습니까? 조선 충북부 사각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중국은 한국에 아무런 저항 없이 우리나라 조상들도 중국사로 이번에 다 중국인 조상으로 가져갔습니다. 여기에서 발굴된 거 보면 아까 이제 3단의 원형재단. 자, 보시면 이것은 참 중국 사람들이 충격받는 게 청나라였대요. 북경공문 가보셨죠? 똑같아요, 청나라고. 저게 6,000년 전에 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만주 쪽에. 기가 찬 게. 또 뭐에 보면요?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원구단에 썼던 지금 저 있었던 걸 찍는데 일본 놈들이 싹 밀어버려 저 자리에 뭘 지었느냐? 조선 호텔을 지어놨습니다. 저 유적 없앨 거라고. 왜냐하면 저거는 천자국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는 신화가 아니다. 원래부터 천자의 나라였다 했는데 일본에서 어때요? 고종 황제를 암살시키면서 저 원구단을 싹 밀어버려 저기다 뭘 지었다? 조선 호텔을 짓습니다. 그 원형이 어땠습니까? 홍산문화에서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발칵 뒤집혀가지고 야
청나라의 저 뭡니까 천자들만 올라가는 청나라의 원형이 어디서 나왔다? 홍산에서 나왔다 이거요. 자, 이 문화가 나오면서 때 여기 나온 문화의 특징이 뭐냐? 삼수 문화 보시죠, 그죠? 삼수 문화. 천단여기도 가보시면 돼요. 삼수, 구수, 1, 3, 5, 7, 9 이런 개념으로서 저 청나라에 그렇습니다. 청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청나라는 누가 어떤 민족이 만든 역사입니까? 동이족 중에 어느 종류? 만주인데 더 여진족이요, 더 가깝게. 근데 여기서부터 맥히는 거예요. 왜? 김씨들이 세운 나라, 김씨들이. 예. 김씨들이 어때요? 신라가 고려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기 족속을 다 이끌고 만주에 가서 세운 나라가 김씨들이 나라를 해가지고 금나라라 만들었다가 나중에 누르와치가 나와서 이름을 바꾼 것이 뭐다? 청이다, 청. 중국의 마지막 하면 청. 근데 여기 있는 김씨들도 아마 청나라 뭐 오랑캐 들을 거예요. 왜? 저쪽에 빙자오랑 사건 때문에. 그 청나라가 김씨들이 가서 만든 나라에 이거. 이런 거 아십니까? 우리 역사에 없어요. 다 조작돼 버렸어. 자, 이런 역사.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또 어떤 문화가 발생되냐면, 자, 소도 문화. 소대 아시죠? 소대가 나오는 문화가 바로 아까 그 지천단 주변입니다. 소대 문화. 근데 이 소대 문화는 어디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뒤에 보시면 앞에 이제 이 소대 문화는 프랑스까지 나옵니다. 프랑스까지.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소대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여행 가보십시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 소대는 뭐 때문에 세우느냐? 지금 한국이나 가보면 전부 다 동네 앞에 세우고 집에도 세워놨어요. 근데 저 소대를 세우는 건 뭡니까 보면 소대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세계수라는 신단수 아시죠? 신단수 문화가 같이 나와요. 우리 한국의 동네마다 느티나무 써 있는 것처럼 그게 전부 다 신단수 문화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한국에만 있느냐? 웃기는 소리예요.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 신단수가 소개된 영화가 아바타 보셨죠? 아바타의 신선 나오고 또 어디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몰라. 그 신단수 문화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리. 그게 신단수예요. 몰랐죠? 몰랐습니다. 우리 거는 이상하게 보이고 크리스마스는 좋게 보이죠? 아니에요. 똑같은 문화의 원류라. 전부 다 신단수 문화라, 신단수 문화. 그건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문화라, 이게. 근데 우리는 우리 걸 우습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부정해 놓으니까. 이런 소대 문화. 그리고 참 특이한 건 뭐냐? 홍산 문화의 저 당군 할아버지보다 오래된 유골입니다. 제사장의 무덤인데 그 주변에 뭔가 보이죠? 시뻘게. 저기 뭐겠어요? 꽃이에요. 지금 조선시대, 고구려시대 열심히 무덤 파봤자 할아버지 무덤 파면 돼요. 청자 나오고 백제 나와도 보물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좋다고 하는데 6,000년 전에 옥이 나옵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안 나와요. 왜? 옥은 다루기 어렵습니다. 가공수 대단히 문화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6,000년 전에 옥을 가공해가지고 귀걸이도 만들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 머리 위를 보십시오. 뭐가 한 개 안 쳐져 있죠? 뭐가 쳐져 있느냐? 요거예요. 뭔지 압니까? 상토옥고입니다. 상토옥고는 여러분 유학 공부하셨죠? 공자께서 배우신 공자의 모델을 나중에 오늘도 그 카트를 넣었는데 공자께서 롤모델을 삼은 나라가 어딥니까? 고조선입니다. 그걸 모르면 돼. 절대로 유교 경제는 해석이 안 됩니다. 다 잘못 가버려요. 롤모델이 뭐냐? 주나라를 흥망하면서도 돼요. 그 롤모델 문화를 전부 다 고조선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돼요. 아, 상토 유교 아니에요 하는데 오늘 보셨죠? 상토 절대로 유교 아니고 원래 뭐다? 동이족들이 6,000년 전부터 헤어스타일이다. 그러면 여기다 상투 꽂고 여기다 귀걸이 긋고 옷 했고 여기 다 손에 팔찌 했고 다 했는데 그러면 옷을 입었겠습니까? 안 입었겠습니까? 옷 안 입으면 이상해지지. 왜? 위에 상투 틀어놓고 옷 하다 보고 돌아다니겠다 하면 이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벌써 복식이 다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습니까? 고조선도 나라가 아니라고 가르쳐버린 거라. 그럼 이거 고조선 이전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홍산 문화를 절대로 우리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고조 이전에 벌써 어복제도까지 어디까지요? 뒤에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6,000년 전에 도장 찍었다고 알아요? 도장 최근에 나온 거겠죠? 서양에서 나온 거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6,000년 전에 도장 다 찍었습니다. 만약 우리 역사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는다면 저 도장은 다 누가 찍은 거다? 공과 호랑이들이 전세 계약 매매할 때 찍었던 도장이다. 이렇게밖에 우리 역사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옥에다가 문자가 새겨졌죠.
벌써 5,500년, 6,000년에 문자를 썼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홍상문화는 단순한 의미가 보면 컬처, 문화가 아니라 시빌리제이션, 하나의 문명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명, 시대 반짝 무시했는데요. 1000년, 2000년을 간 문화로서 이렇게 중국은 인식을 하는데 왜 문자까지, 도장까지 다 사용한 문화권인데 저게 단순한 한 반짝 문화는 말이죠. 저 문화 속에 나중에 고조선이 연결됐다 이거예요, 카드가. 그걸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부정한 겁니다. 자, 시간 나중에 좀 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정신없이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자, 뒤에 보시면 8,000년 전에 계획도시입니다. 여러분들 8,000년 전에 도시를 물배 배수로 만들어가지고 세웠던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선조들은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위에 보시면 어때요? 저 유적이 나와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흙으로 싹 메어버리고 저기다 옥수수 다 심어놨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저 위에 저 세계 비석 세워놨어요. 왜? 자기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뒤에 가보시면 자, 8,000년 전에 뭐냐 피리입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5,000년 전에 또 뭐냐 옥으로 만든 피리까지 등장했습니다. 음악을 벌써 8,000년 전에 연주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역사책에 8,000년 지나면 신석기 야만인들 하면서 어떻습니까? 뭐 사슴 잡아먹었다고 가르쳤는데 역사 유물은 그때 뭡니까? 아주 한가하게 피리까지 풀어가면서 그 시대를 만들었다. 이게 홍상문화인데 중국에서 이걸 욕심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죠, 당연히. 6,000년 전의 석경입니다. 석경은 뭔지 알죠? 궁중지례음악 때 땡땡 치는 음악입니다. 고조선 이전의 석경입니다. 그러면 저 석경을 곰과 호랑이들이 합주를 했다? 말 안 되죠. 자, 유물은 이런 유물이 홍상문화에서 등장했고요. 뒤에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런 중국의 박물관에 있는 사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 시대 때 계급제도가 정비되었다는 그 옥에다가 뜻입니다. 관을 씌운 동물의 상위에 관을 씌운 것이 나왔죠. 그래서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강식 교수는 고조선 이전에 벌써 신시시대 때 오가제도라든지 모든 것이 정립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그 역사는 저렇게 정분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일제시대 조선사 편수에서는 때 고조선도 신하고 그 이전에는 아예 없었다고 우리 역사책에 조작을 해놨습니다. 근데 삼국유사는 있다고 돼 있잖아요. 자, 뒤에 또 넘어가면 그 시대 사람들이 때요 노래 부르는 거. 또 제 앞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성이 다리 모으고 있죠. 어떤 분들은 저걸 보고 놀래요. 와, 무섭다. 또 뭐가 나요? 저 불교 아니냐? 6,000년 전에 불교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가. 불교가 어디 있어요? 6,000년 전에 때요. 그 시의 사람들이 종교를 넘어서서 어떻습니까? 인류 최초의 정신문화. 그 시의 사람들이 야만이 아니라 벌써 어떻습니까? 가부좌를 들었고 손을 하단전에 모았다는 자체가 뭐죠? 정신문화를 추구했다. 그래 중국에서는 뭐냐? 저 시대가 아주 고도의 영적 사회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저 시대는 야만을 배웠죠. 야만. 6,000년 전에. 그때 톡이라든지 보니까 전부 다 음악을 연주하는데 저걸 보냐 어떻게 역사에 보면 삼성기회라는 책에 보면 뭐냐 저 시대 사람들이 137일 21일 동안 뭘 했다? 수행을 중문을 읽으면서 수행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6,000년 전에. 그래서 앞에 그 입 벌리고 노래하는 것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었대요. 그 시대 명상 수행이라든지 뭔가 신을 갈구하는 신께 기도하는 문화가 벌써 6,000년 전에 자리 잡았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발표가 논문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일제에서는 어떻게 이 역사를 없애기 위해서 저 보시면 삼국유사의 황국자를 환인자로 조작을 해가지고 원래 황국 배달 고조선 세 개의 나라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바꾸느냐? 환인은 신하고 환웅은 첩의 자식이고 당군은 공의 자식이다. 이렇게 광복후에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요거 담겨져 있을 때요. 환인, 환웅, 당군은 서자부 환웅, 첩의 아들 환웅, 공의 자식 당군으로 일본의 작품입니다. 일본 작품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 뭘 보여드리냐? 시카고에서 보여드린 오늘 여기 두 번째네요. 뭐냐?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데 임시정부하고 한국 독립당 아시죠? 독립운동의 메카입니다. 그 단체에. 그 사람들이 그 시대 때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쳤어요. 근데 뭐가 나오느냐? 우리나라 사학에서는 방금처럼 한국 배달 고조선 이야기면 황바다, 흑수주의다, 영토주의다, 미친놈들이 하는 역사다 이해했는데 문제는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역사를 발표한 걸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1942년 임시정부의 3.1절 기념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우리 민족은 처음 한국이 창립된 이래 당군 부여 삼한해가지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고 발표됐어요. 이게 뭐냐?
이게 황파들이 황국을 외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했던 모든 분들이 때요. 우리 역사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고조선 이전에 황국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제중국의 한국 독립당들이 발표한 거 보면 돼요. 황국에서 삼한이 끝나기까지 쭉 하면서 이처럼 황국에서 시작하여 대한민국 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은 상하 5천을 쭉 하면서 돼요. 한철에도 단절됨이 없었다. 상하 5천은 약 1만 년 동안 어떻습니까? 단절됨이 없어서 끝까지 왔다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복을 맞은 지 얼마가 됐다고 고조선도 부정한 나라 되어버렸습니까? 당군을 부정한 나라 되어버렸고 이때까지 이 역사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죠? 자,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해하는 좀 이해되십니까? 너무 충격적이죠? 가슴이 아파요. 오늘 여러분들께 선물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임시정부 자료도 국내에서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민사는 우리 독립운동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여러분들 뿌리 찾으라고 이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어때요? 여기 보시면 어떤 분이 쓴 책인데 어떤 분이 쓴 책인지 알겠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쓴 책에 보면 이분이 누구냐? 우리나라 역사를 말아먹은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끝내는 때요. 학자의 양심 때문에 자기 친구인 최태영 박사가 야 자네 그리 죽으면 우리 끝난다. 네 영혼이 이제 제익된다. 끝날 때 역사 바로잡고 가자. 그래가지고 돼요. 쓴 책이 이 책인데 거기 내용이 뭐가 나오냐. 조선족은 BC 3000년 전부터 황국으로부터 태백산 닥달나무 아래에서 이르러 그 북방을 명하면서 나라를 세웠다. 어디서부터요? 이병도 박사가 한국부터 우리나라 역사 시작되고 일명 황빠가들이 주장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대부인 이병도 선생이 박사가 떠나면서 저 책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역사부터 황국부터 출발했고 또 뒤에 가보면 어때요? 자 나오죠. 우리 조선족은 한국 배달 고조선을 세웠다. 그리고 고조선은 뭐다? 하나가 아니었고 셋이었다. 이게 어디에 나온 책입니까? 한다옥이 신채호 선생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신채호 선생도 고조선이 아니라 원래 만 진한 번안이 대륙에 있던 거다. 근데 일본 놈들이 조작해서 없애버려 어디에? 남쪽에 있는 사만 만 진한 번안 요걸 가르쳤다. 근데 이걸 이병도 선생이 때 바로 잡아놓은 거예요. 고조선은 삼조선이었다. 이렇게 해놨고 또 여기 뭐가 나오냐면 황국을 환인으로 조작한 놈이 누구냐? 일본 사람이다. 국내에 지금 사기가 분위기 어떤지 압니까? 국내에 지금 일명 SK 스카이 대학에 조금 다양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 원래 황국이 없었고 환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환인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그들에게 역사를 가르친 스승이 떠날 때는 뭐다? 그게 환인이 아니라 원래 황국이었다. 누가 조작했다? 일본 사람이 조작했다고 써놨습니다. 오늘 이 강의 들으신 분도 혹시나 올 때 저 한파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오신 분들 오늘 알고 가세요. 한파 없어요. 한파라면 이병도 씨가 원조 한파라. 이렇게 아시고 와야 돼요. 그럼 모르고 무조건 내 민족 사고를 한파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한사군도 어디에 있었다? 우리가 배운 대동강 평양이 아니라 원래 어떻습니까? 저쪽 지역. 근데 최근에 이 유물이 그대로 다 발굴됐습니다.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고요. 뒤에 보시면 이 책의 이름이 한국 상고사인문.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서울대 명예교수인 한영우 교수가 다시 찾는 우리 역사에 보면 이런 내용을 그대로 다 넣었습니다. 이분도 원래는 어때요? 지금 원래대로 말하는 식민사학계 분인데 이분도 어떻습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서 역사서를 쓰는데 원래 우리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치했다까지 다 넣었습니다. 이 양반 환바예요, 지금 말하는. 근데 아무도 공격 못해. 왜?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의 선배입니다. 대선배. 대선배이기 때문에 아무도 공격 못해. 근데 이분은 지금 역사책에 때요. 고조선 모든 역사 다 써놨어요. 홍상문화까지 아예 사진 나오죠. 화보까지 다 해놨어요. 화보까지. 저기 아사달족 문화라고 우리 동이족 문화라고 다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삼국유사라든지 임시정부, 한국독립당 이런 쪽에 주장하는 역사를 그대로 한다면 어때요? 우리 역사의 조건은 뭐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잊어야 돼요. 황국 배달 조선. 그리고 이번에 어제 김용옥 교수가 도올 김용옥 교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했느냐? 그분도 그동안 중국사 중심으로 하다가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 잘 안 했거든요. 항상 중국 중심이었는데 이번에 역사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했냐? 우리나라 역사가 고조선이 당군이 오면서 북부여로 연결됐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 기사 보고 야, 김용옥도 이 양반도 요즘 역사 공부하네. 왜냐면 북부여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고조선 다음에 생긴 나라가 해모수의 북부예요.
이걸 일본 놈들이 없애버렸어. 북부의 역사를. 그래서 북부의 역사가 없어지면서 여기 계시는 박씨들 역사도 없어졌습니다. 박씨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족보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오늘 가실 때 짜장면 반드시 사놓고 가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는 지금 한국 배달 고조선 북부에까지 완전히 지금 잘진 상태고요. 자, 보시면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상류사라든지 환단고기도 그렇고 다 역사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국 배달 조선은 어떻습니까? 그냥 생긴 나라가 아니라 뭐다? 우리나라 역사는 반드시 정신적 철학을 가지고 어때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아까 황국이 나오죠? 황국은 원래 환단고기의 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광명을 상징하는 나라. 그 다음에 뭐죠? 배달은 땅의 광명. 그래서 배달은 백자는 어때요? 밝다는 뜻이고 달은 뭐예요? 땅이라는 의미예요. 밝은 땅. 그래서 배달이고 조선은 어떻습니까? 조선 아침에 햇살이 가장 빨리 드는 그 지역의 땅. 그래서 조선이라는 의미로서 했는데 결국 뭐냐면 황국 배달 조선이 우리 삼성조 시대에 비해서 원래 우리 민족의 어떻습니까? 족보의 가장 뿌리다. 이걸 부정하면 어때요? 한국인이 아니다. 어느 면에서 어때? 조선 총독부 사관을 그대로 이어오는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황국도 보시면 여러분들 시간 되신다면 황국도 이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12개 연합국가로 전 세계가 하나의 형제였다고 표기가 나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그때 환희 모든 백성들이 자기 아까 수행한 것처럼 이런 수행 문화가 있었다는 거 나오고 그 시대 때 경전이 천부경 들어보셨습니까? 자, 천부경이고 그 천부경은 어떻습니까? 천재 황국 때부터 내려온 경전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천부경은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는 이 참 끔찍한 현실. 왜? 이 천부경이 어디로 가는지 보여드릴까요? 자, 천부경이 자 5,500년 전에 태호복희 우리나라 태극기 8개 그리신 분이 풍시성을 가졌던 5,500년 전에 태호복희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8개를 그리고 64개를 그리는데 이 64개가 어디로 가느냐면 여러분들 그림 나오죠? 저기 어디로 전달되는지 압니까? 지금 현대 컴퓨터 문명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지금 현대 과학 문명을 만들어낸 누구요? 라이프니츠한테 들어갑니다. 저 라이프니츠한테 때요 64개가 전달되면서 뭐에 보면요 011이라는 수의 개념으로서 컴퓨터 문화가 나와요. 몰랐죠 이거?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문명은 서양 문명이 최고라는데 그 서양 문명의 과학 문명을 알려줬던 라이프니츠에게 그 영감을 알려줬던 그 모든 지혜의 소스를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냐? 태호복희씨 5,500년 전에 8개를 그리신 태극기 8개를 그리신 태호복희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현대 문명은 뭐다? 동양의 정신 문화와 서양의 물질 문화의 결합의 산물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문화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걸 너무 등한시하고 있죠. 동양 문화를 모르고 있고.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철학자 누구죠? 하이데거 아시죠?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가 뭐냐? 우리나라 서울대 모 교수가 왔을 때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내 사상, 그 유명한 분인데 이 양반이 뭐래요? 내가 공부했던 이 무의 사상이라는 이런 것을 다 어디서 얻었다? 당신들 나라에 있는 천부경에서 얻었다. 근데 그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 철학자한테 뭘 하느냐? 천부경을 좀 설명 좀 해다오. 그런데 그 교수가 뭘 했습니까? 저는 천부경 잘 모릅니다. 그래,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실망을. 세계 최고의 실존 철학, 독일의 실존 철학자가 우리나라 천부경을 벌써 정보를 알고 있대요. 그걸 연구해가지고 자기 철학을 만들었는데 정작 철학의 주인공인 한국의 유명한 서울대 교수한테 뭡니까 보면 좀 설명해달라니까 자기는 천부경 본 적 없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자, 우리가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 이게 참 재미난 것이 최근에 헬리코박터균 아시죠? 한국에서 요구르트미 가면 헬리코박터균 선전하다 보니까 세균 이런 건 잘 알아요. 근데 헬리코박터균 가지고 서양에 2003년에 논문이 발표됐는데 도대체 이게 이 세균 가지고 인류가 이동한 걸 갱도를 찾아보니까 재미난 게 뭐냐? 저 노란 거 있죠, 노란 거. 노란 게 한국인들의 원래 그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까지 흘러가느냐? 이 한국인들의 헬리코박터균이 어디로요? 저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앞에 보시면 중동도 가고 호주 가고 어디까지요? 원래 저 어디까지? 아메리카, 인디아까지. 이 한국인들 헬리코박터균이 저 정도 갔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하시겠습니까? 자 보시죠. 여러분들 숙제 남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문화가 한국인들은 절대로 조선 반대에 갇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침에 조용한 나라 아닙니다.
하도 전 세계를 쏟고 다녔기 때문에 너무 많아. 그 전 세계 다니다 보면 한국인들이 흘러간 흔적이. 네? 자, 이렇게 많이 발표되고 있고요. 고인돌도 볼까요? 고인돌, 세계의 도인들은 50% 이상이 한국에 다 있고,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살고 있는 뉴욕주에 고인돌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거? 이걸 이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랬느냐? 저 돌이 빙하기에 떠내려오는 돌이래. 빙하기에 떠내려오는데 저렇게 고있겠어요? 밑에 받친 돌 있죠? 고인돌 틀림없이 맞죠? 더 재미난 거는 영어라, 영어. 고인돌을 영어로 뭘로 읽는다? 돌멩. 저다 한 글자만 붙이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뭐? 돌멩이. 돌멩이. 그럼 끝나는 거죠. 영어로 누가까지 찾았는데 돌멩이라고 붙여놨습니다. 돌멩이라고. 자,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아메리카, 아일랜드, 스페인 전 세계에 돼요. 한국인들, 북방민족이 살았던 지역에는 고인돌이 전체 다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고요. 배달민족은 저렇게 한국에서 이주한 민족이고, 보시고, 그때 홍익인간 제세2하 인명 국시로 삼았다는 것. 짧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대, 일제시대 기록을 보니까 일제에서 우리 민족이 배달민족이라고 이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뭐냐. 일제시대 때 배달이랑 간판도 못 들게 했다는 것. 이게 일제시대 기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배달이라는 것도 다 잊혀져 버리고, 광복 후에. 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만주 지역을 건너갔다는 그런 책자는 전부 다 출판 금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다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대한의 기업 오늘 알아가야 되겠죠. 고종황제께서 왜 대한제국이라 대한을 붙였느냐, 지금은 왜 대한민국이냐, 바로 고조선에서 연유합니다. 바로 우리 고조선은 원래 때요, 저기 지도처럼 사만이 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남사만이고, 고조선이 없어지고 난 뒤에 생긴 나라고, 원래 사만은 진안, 은안, 마한, 저게 사만이었고, 그래서 사만의 백성을 줄여서 뭐다? 한민족이라 불렀고, 고종황제께서 나라가 일본한테 뺏기니까 때요, 다시 당군의 저 나라를 살리고 싶다 해가지고 뭡니까? 대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하셔야 됩니다. 백과사전 찾아보면 대한을 어떻게 해놨느냐. 저 남쪽에 익산, 경주 쪽에 있던 사만에서 거기서 대한민국이 왔다고 그런 꼴값 드는 이야기를 백과사전에 써놨습니다. 자, 보시면, 그리고 오늘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는 거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석경 공부하셨죠? 석경이 공부하면 뭐가 단문이 나오는 거 장면 보셨습니까? 안 보이죠? 역사를 알고 석경을 읽어야, 석경은 역사책입니다. 알고 읽어야 답이 보여요. 그래 알면 어때요? 중화 중심적으로 해석이 다 되버립니다.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석경 뭡니까? 순전에 보면 뭐가 나오죠? 이 문구 보셨죠? 새 2월에 쭉 하면서 돼요. 나중에 순임금이 왕이 돼가지고 들어갑니까? 동쪽으로 가서 태산의 천재를 모시고, 그죠? 천재를 모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근동우 뭡니까? 협시월 정일, 그 다음에 동률불황령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갔죠, 여러분들? 이게 역사가 뒤집어지는 문구예요. 이거 그냥 넘어갔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 그냥 해석할 때는 뭐냐? 사근동우, 순임금이 왕이 돼가지고, 천자가 돼가지고, 동쪽에 뭐를 만나러 갔다? 제후를 만나러 갔다. 이렇게 100%, 99%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천자가 제후 만나러 가는 게 맞습니까? 누가 누구를 보러 가야 돼? 제후가 천자를 보러 와야지. 무슨 천자가 제후 보러 인사드리는 거야? 침식했다고? 그러면 이 구절은 뭐냐? 이제 이걸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공자에서 말하는 예법에 대해서, 예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뭡니까? 설문화제에 보면 뭐다? 여러분들이 봤던 사근동우의 근자, 그는 무슨이다? 뭘 이야기한다? 제후가 가을에 천자를 아련하는 것을 뭐다? 근이라 부른다. 틀림없이 써놨죠? 왜 쭉 나왔죠? 그 다음 밑에 뭡니까? 천자가 제후로부터 뭘 받는다? 조종 근우의 예를 받는다고 써놨어요. 거기에 통전 근 74회. 이거는 뭐냐? 제후 천자가 되면 뭡니까? 천자한테 제후들이 몇 번 찾아와야 된다? 원래 공식적으로 4번을 찾아와야 돼요. 그 4번이 뭐다? 봄에 찾아오는 것을 뭐다? 조다. 여름에 찾아오는 것을 때 보면요, 종이다. 가을에 찾아오는 것을 때 근이다. 겨울에 찾아오는 것을 우라고 불러요. 근데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뭘로 통일되느냐? 가을에 찾아뵙는 근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글자가 사근동우의 근자가 뭐다? 원래대로 말한다면 순임금이 왕이 돼가지고 어디로 갔다? 동방의 천자를 아련하러 갔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다시 볼까요? 이제 다 보입니다. 자, 동방의 왕, 후는 제후 후자 아닙니다. 아시죠?
지금 묻자는 글자가 틀려요. 이때는 푸는 왕이라든지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어때요? 근이라는 것은 천자를 배울 근이기 때문에 순임금이 동방에 천자를 배워 왕을 배우러 가서 아련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가서 뭘 했느냐? 봉에서 뭘 했다? 그쪽에 천자를 뵙고 시였다 했습니다. 시와 월을 정했고 정의를 정했다. 그리고 또 뭘 정했다? 도량령을 정했다 나와요. 여러분들 날짜 맞추고 도량령을 맞추는 것은 제후국에 맞췄습니까? 천자국에 맞췄습니까? 아시겠죠? 이 구질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요걸 우리가 역사를 안 배우는 바람에 아무리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잘못이 아니에요. 역사 모르고 번역하면 다 뭡니까? 순임금이 동방에 제후를 만났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역사를 안다면 뭐다? 순임금이 누구를 만났다? 동방에 천자를 배웠다 아련했다. 자 보시고 좌우점 있고 자 오늘 여러분들 선물로 다 해놨습니다. 자 어디에? 의뢰에 관련된 글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자 천자가 뭔가 근이라는 것은 뭐다? 아련의 현자다 아련자다 아련이면서 어때요? 천자가 제후가 천자를 뵙는 예고 보험제는 가을을 비는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 구절 하나가 이리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보조선이 없는 게 아니라 서경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금례는 뭐다? 공자의 예법의 책을 다 읽어보면 뭐냐? 금례는 뭐냐 하면 제후가 천자를 아련하는 예를 근이라고 그런다. 근친간다. 근친간 그 들어왔죠. 근친이고 이런 거 그거가 여기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어때요?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또 뭐가 나오느냐 볼까요? 이게 홍산문화의 성경옥기입니다. 그 시대 때 벌써 별자리 연구했던 유물이 저기 나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결국 뭐냐 순임금이 당군을 뵙고 뭘 했다? 도량령을 맞췄다는 거예요. 당군 조선에서 맞추는 쓰는 도량령이고 날짜를 맞췄다는 뜻이라. 누가 천자가 제후를 만나가지고 야 와봐라 날짜 맞추자 누가 합니까? 웃기는 이야기 되잖아요. 이 역사가 일이 되는 거예요. 보면 또 뭐가 나오냐? 공자의 롤모델 국가라는 해석에 달라진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공자 제자가 뭡니까? 아 스승님 어디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공자 같아요. 아 나 구에 가서 살고 싶어 하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스승님 그거는 거기 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공자가 하는 말 했대요. 어떤 거 나와요? 자활 나오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볼까요? 지금까지 90% 해석이 어떻게 됐냐? 군자 그지면 하부지요리요 해가지고 해석이 어떻게 했냐면 군자가 가서 사는데 무슨 후추함이 있겠느냐? 공자가 자신을 군자라고 해주는 거 봤습니까? 공자는 성이기 때문에 자기를 안 높여요. 여기 군자는 자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뭐입니까? 유교 문화에서는 동의를 뭐라죠? 군자 불사지국이에요. 군자들이 영원히 사는 나라가 동의예요. 그러면 이 군자는 뭡니까 보면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자 그지면 하루 지어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역사를 알면 밑에 볼까요? 군자 그지니 하루 지어요. 이래 해석해봐요. 뭡니까? 구이에는 군자인 뭡니까? 이게 원래는 피자로 나와 이 아빠는. 하면 이제 무슨 누추함이 있겠느냐?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역사를 알고 묻고 들어가는 거하고 주의 선생께서 저걸 어떻습니까? 위쪽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왜? 주의 선생이 나올 때는 거의 다 중화상황이 자리 잡혔던 때입니다. 이게 완전히 중국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주의 선생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역사를 안다면 어떻습니까? 군자의 날을 안다면 어때요? 저 군자는 공자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군자는 뭐다? 바로 이 동방종.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문해제에 보면 뭡니까? 보면 뭐가 나오죠? 군자가 뭡니까? 군자에 대한 동의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공자가 그렇게 가고 싶던 나라가 그 나라였다고 이렇게 설문해제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해석 나오고 있고요.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들 공자가 또 숨겨진 역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활, 선진의 예약이고 여기가 야인야, 후진의 예약 뭡니까? 쭉 나오고 군자에 나오잖아요. 앞 선배들의 예약 문화를 이야기할 때 그 예약 문화는 어디서 나왔다? 야인들이라는 거예요. 야인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와 악이라는 것은 뭐죠? 서전서문에도 예악교는 심지바라요. 전장문문은 심지제야요. 나오잖아요. 예악이라는 것은 아주 때 국가 문화가 딱 정립되면서 아주 문화가 정립된 시기입니다. 예는 뭐죠? 질서고 악은 조화예요. 타락을 주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형성되면서 나오는 문화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해석을 잘못하면 선진은 어떻게 나오냐? 아, 예악의 선진 문화가 야인들이 만들어냈다?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 야인은 누굴 뜻할까요? 이제 아시겠죠? 눈치가. 저 야인은 동입니다. 동이. 그런데 저렇게 돌려놨어요.
이게 해석을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제 쭉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고 또 보면 때 사마천이가 사기 쓰면서 장난친 거 보십시오. 당군 없애면서 조성왕 이만은 연나라 사람이다. 고조선 사람이 세우지 않는 나라라고 사마천 사기에 앞에다 써놨습니다. 저렇게. 예, 우리 역사를 모르고 사마천 사기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어때요? 열심히 중화사관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역사가 조작되어 있고, 자, 뒤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이제 고조선 사반에 대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타치하고 넘어가고요. 시간 몇 분 남았죠? 그냥 봤어요. 그냥 해요? 아, 이게 이례적인데 오늘 행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 괜찮아요. 지금 10시. 10시까지 채울까요, 그러면? 10시까지 채우러 가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당군왕급의 기록도 하고 여기 보시면 일본의 신왕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1200년 전에 공문서인데 1921년에 편찬이 되었어요. 저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 고조선 사람들이 벌써 일본을 캐쳐냈다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단국이 이런 데서 뭐 국수주의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고대 사서에도 고조선 때부터 벌써 한국 사람들이 다 조선 부여 사람들이 와서 개척했다고 기록이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라 해야 되냐, 이번 기회에 우리 뿌리 역사를 반드시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뿌리 역사. 자, 여기 이야기 기록되어 있고요. 북미 왔으니까 여러분들 설문 드려야죠. 이 양반이 누구냐? 교육학 박사이면서 빈문 연구하는데 존 노스 캠퍼라는 양반인데 2016년에 아시아의 울림이라는 책을 써냅니다. 여러분들 책이 이번에 와서 사니까 5만원 달래요. 5만원. 와, 미국에 왜 책값이 비쌉니까? 책 한 권 사도 5만원 달래요. 5만원. 여기 내용이 뭔지 압니까? 상황종. 은나라 사람들 알죠? 공자는 어떻습니까? 원래 자기 세상 뜻일 때 뭐라죠? 나는 은나라 사람이라 합니다. 왜? 은나라는 어느 종족이죠? 동이족이고 각골문을 문자를 만드는 종족이에요. 공자도 세상 뜰 때 육선으로 때 자기 지한테 나는 은나라 사람이라 합니다. 그리 뭐죠? 프라이드가 강했던 사람이다. 동족이라는 거, 후예라는 거. 그러는데 그 은나라 사람들이 언제 3000년 전에 아메리카 들어왔대요. 이 양반이 이 책이 입니까? 한다국 이야기입니까? 이 양반은 한다국이 몰라. 그죠? 도대체 무슨 자료로 볼까요? 자, 북미 어디냐? 이 지도가 나옵니다. 어디요? 뉴멕시코, 아리조나. 여기에 바위가 쭉 있는데 이 양반이 그 바위 가게에 뭐가 있더라? 문자가 다 생기게 있어. 뭘로요? 이런 문자. 각골문이 다 생깁니다. 이 각골문도 오래전에 각골문, 초기 각골문요. 그럼 이게 누가 생겼다는 거야, 이게? 3000년 전에 왔다, 3000년 전에 문자라는데, 자, 이거, 그리고 이때 이런 문자까지 다 이 양반이 발표고 다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3000년 전에 동이족은 어떻습니까? 은나라, 상나라 사람들이 왔다. 아메리카에 개척으로. 그래서 그 책을 쓰면서 때요. 또 여기에 뭐가 발견됐느냐? 기가 찬 게 조지아나에서 옥까지 나왔어. 옥으로 만든 칼까지 발굴되고 있어요. 은나라, 상나라, 은을 상나라를 부르잖아요. 이거 누가 와서 흘리고 간 겁니까? 이거 쓰려면 그냥 혼자 가겠습니까? 응? 자, 이게 이런 흔적이 전 세계에 많고요. 이렇게 쭉 연기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 양반이 책을 썼는데, 자, 이 양반 보시오. 제 주장이 아닙니다. 중국의 학자가 뭐라죠? 뭐 했느냐? 상나라 문명, 은나라, 방금 문자 썼던 민족이죠. 상나라 문명을 창조한 주인공은 어느 종족? 동방족, 바로 동족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부정해요. 한국사에서 이걸 부정합니다. 자, 이 양반 볼까요? 또 뒤에. 이 양반은 은문명이라는 학자인데 중국은 누구 문화다? 동이. 한국인들이 만든 문화라는데요. 한국 문명도 모든 문화가. 그런데 역사가 이게 식민사관 접어들고 중화사관 되면서 전부 다 어떻습니까? 한반도의 가천민족으로서 역사가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 중국 학자들이 저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가 이런 그 이야기하면 국수주의, 민족주의, 환빠라고 공격하는 한국인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쭉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 대만대에 보니까 대만의 서량지 교수는 아예 우리 학자들이 절까지 했어요. 사과까지. 뭘 했느냐? 기국 한민족은 우리 중국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민족이고 문자, 각골문을 창제한 민족이다. 용서해달라는 절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한자는 중국 사람이 만든 거 아니? 이 나와요.
한자 각본문은 끝나라 충주 동이족이 만든 문자입니다. 어? 각본문은 오직 동이족이 살았던 지역에만 나오는 거 중문에서는 안 나와요 아예. 이건 뭐냐 앞에 이런 거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 살고 있는 동네 이야기입니다. 멕시코에 어떻습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고기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저쪽에 멕시코 사람들 윷놀이 하는 데 가보시면 이번에 갔다 오신 분 이야기 들어봤어요. 윷놀이 그대로 해요. 판만 좀 틀려. 나무 쪽에 4개 아니면 5개까지 쪼갠대요. 던져가지고 그 돌멩이 있죠. 돌멩이를 한국에서 뭘 하죠? 말인데 멕시코도 말이라고 부릅니다. 그 던졌다. 뭐가 나왔다. 그럼 멕시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외친다는 거. 뭐라고 외치고 어때요? 좋다! 영어로 좋다를 외친다 이게. 그럼 저 종자는 어느 종자이다? 여자를 가수나라 부르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데 영어로도 나이아가라 폭포가 안 되는데 한국어로 어때요? 네가라의 폭포, 물줄기가 4개 폭포 딱 맞거든. 어느 종족이냐 말이지. 굴릉새, 꼬무줄놀이하고 콩깃돌놀이하고. 미국인 사람들 콩깃돌 합니까? 한국인들이 콩깃돌이지 돌멩이 가지고 들고 오는 거. 어? 인디언들 다 문화 그래요. 그러면 이 문화 그리고 저 절구통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온돌, 그죠? 온돌은 전 세계에 등록된 문화입니다. 어디에? 오직 한국인들이 만드는 문화라고 온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저기에 아메리카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문제는 뭐냐? 아까 말했죠. 북부 여사가 우리나라 없어졌다죠. 여기서 박씨들 역사가 없어졌는데 드라마 주목 보셨죠? 시청률 70% 미국에서. 다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알고 있냐? 해모스 아들은 누구다? 둘이 알고 주몽이고 주몽의 아버지는 누구다? 해모스. 이렇게 열심히 이제 배운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뭐냐? 해모스의 고손자가 고주몽입니다. 4대손. 근데 어떻게 해서 해모스하고 고주몽이하고를 아들 부자 관계로 만들었고 해모스 엄마 어때요? 유아부인을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와이프로 만들어놨어 지금. 그래가지고 180년 역사를 없애버렸어요. 이게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알고 있죠. 원래는 해모스는 고조선 다음에 생긴다는 뭡니까? 북부의 건국자입니다. 건국자였고 그때 보시면 이제 한계통 비운해 보면 뭐냐? 고주몽이 원래 동부에서 태어났는데 비석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 할아버지 고주몽은 어디서? 출자 북부여. 북부여에 때 계보라는 거예요. 북부여야. 북부에서 나왔다는 게 아니라 북부여에 때 계보라는 거예요. 누구? 해모스의 계보라는 겁니다. 해모스. 그런데 우리 역사책에는 부여사가 없습니다. 한국 역사에는. 그냥 부여의 연고제도 있었다고 가르치죠. 그밖에 없어요. 해모스가 누군지도 안 가르칩니다. 고작 가르치는 게 해모스 아들이 고주몽이래요. 일치 환장합니다. 응? 자 어디로?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제 오늘 박씨들 뿌리 찾아주고 가야 되죠. 여기 보시면 북부의 계보가 나옵니다. 북부에 세운 당군이 일대 당군이 해모스고요. 자 해모스고 그 다음에 2세가 모수리, 고해사, 고루, 5번째가 고두막한, 6번째가 고무수고 고무수의 딸이 나중에 때요. 소선호가 있는데 누구한테? 고주몽하고 짝을 지어줘가지고 대권을 줍니다. 그러면서 고주몽이 나라 이름을 북부에서 고리로 바꿔요. 고구려로 바꾸는데 이 역사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면서 그냥 해모스 아들은 뭐다? 고주몽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뭐가 없어지느냐? 박씨들이 없어요. 박씨. 박씨 손 들어봐요. 박씨. 이랑 박씨, 뭔 박씨? 오늘 짜장면 약속하는 겁니다. 자, 원래 박씨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김씨들도 그래. 다디요. 우리 할아버지는 다 아래서 태어났대. 아래입니까 여러분들? 응? 물론 아래서 태어난 거. 아래 원래 이제 뭐 천자사상을 대변하는 그지 말고 실제 아래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유전학적인 발전입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뭐냐? 해모스 여러분들 말하는 파피커스는 누구냐면 오늘 족보 찾아가는 거 북부의 5번째 당군인 고두막한의 외손자예요. 고두막한 당군의 외손자고 천자 집안에 어떻습니까? 후손입니다. 외손자. 그런데 역사에 어떻게 조작되어 버렸어요? 부여사가 없어지면서 그냥 고주몽이나 아래서 뭡니까? 파피커스는 아래서 태어났다. 이렇게 조작됐는데 올해 그래서 박씨들은 반드시 뭘 공부해야 된다? 북부 여사를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김씨들은 뭘 공부를 해야 된다? 흉노의 역사를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만 뿌리를 찾습니다. 뿌리를. 알로 자꾸 하지 마시고 알. 자 일본에 가시면 일본에 원래 2000개인데 지금 한 600개 700개로 줄어든 것이 뭐냐면 파피커스에 모시는 신사입니다. 일본 신사 중에 600개 700개가 파피커스에 모시는 신사예요. 몰랐죠? 우리나라보다 박씨들 더 잘 믿습니다. 어?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몰라요 우리나라 박씨들이. 자 뒤에 보시면 그리고 금나라 이야기 나오죠. 이제 김씨들 쫓고 찾아가는 오늘. 아까 이야기했죠. 김씨들이 세운 나라를 해가지고 금나라를 했다가 나중에 이름 바꾼 것이 뭐다?
청이다. 얼마나 오늘 얼마 이밖에 이제 힘생기죠. 날마다 아래서 태어났다느니 김알지 후손들은 뭐냐 우리 할아버지는 금계짝에서 어디서 나온지를 몰라. 금계짝에서 나왔다는데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역사에. 근데 원래는 뭐다? 흉노의 역사에서 나가는데 그래서 김해김씨, 김김씨는 반드시 뭐다? 유물에 보면 뭐가 등장하느냐면 바로 동복이 등장합니다. 톡이 보셨죠? 저게 흉노의 문화의 훈족, 흉노 문화에 등장하는 것이 반드시 저 동복이에요. 신라 톡의 저 동복 실지도 뒤에 지금 김해김씨, 김주김씨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 김해김씨, 김주김씨는 뭐다? 다 김한민족의 후손, 흉노, 훈족의 후손이다. 독일 TV에서 도대체 이 서양인들을 발발 떨게 하고 게르만족 이동이라죠. 원래 게르만족 이동 아닙니다. 원래 정리하면 돼. 게르만족의 피난이에요. 게르만족이 다 도망가서 누구 때문에? 동쪽에서 훈족이 몰려오는 바람에 다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종족이 몽골하고 또 어때요? 후놈은 야만인으로 지금 서양인들 압니다. 왜? 너무 강한 부대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독일에서 그 훈족들이 도대체 저 무식한 강력한 부대가 어디서 왔는지를 추적했는데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우리 동북아시아 특히 어디에 한반도 만주 쪽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들? 힘씨들, 조상들. 근데 왜 우리 역사에는 이게 없습니까? 자 뒤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참 한류가 지금 노래하고 이런 것이 지금 여러분들 뭐 BTS 어르신들 아십니까? 오늘 모르신 분들은 반드시 가서 노래 한 곡 들으셔야 됩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했습니다. 역사에 한국 전 세계 역사상 처음. 예. 자, 이 한류가 지금은 노래 속에서 가는데 다음 한류는 뭐죠? 서양학자들이 뭐냐면 다음 한류를 전할 때는 반드시 역사를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식민사회의 역사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 한국의 역사는 어떻게 출발하면 곰과 호랑이가 마늘 먹고 쑥 먹고 이거 됩니까 이거? 그날로 아마 한국을 안 볼 겁니다. 외국인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이 역사 있잖아요. 이런 역사 왜곡과 일본에 이게 그동안 당했던 이런 걸 이야기해주면서 우리 한국사가 이렇게 조작되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국 사회에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긍지를 찾아야 되고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지금 마지막 부탁은 한국인들 정체성을 찾아야 될 때다. 왜? 한쪽에는 통곡공정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노리고 있고 일본은 임나일 공부를 해가지고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데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돈만 많이 벌고 행복하면 되고 3.2천 기급에 올라가면 다 된 걸로 역사를 배운 한국인들 또 해외 우리 동포 2세대 3세대들 이리 나간다면 한민족은 없어집니다. 그죠?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은 한글도 가르치면서 어때요? 오늘 제가 전해드렸던 이 역사를 가르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저는 우리 한국인으로서 아마 마지막 수건 사업이지 않나. 이 안 하면 다음 세대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한국 사회에 역사 가르치는 역사를 공부하는 모임을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만드셔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늦어지면 어때요? 한국의 정체성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다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시카고에서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충격받고 역사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도 이런 우리 뿌리 역사 또 근대사 왜곡된 거 있잖아요. 이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조직을 해가지고 좀 철저히 배우시고 이걸 우리 후세들한테 전하면서 우리 지금 꺾여졌던 때 한국이 다시 어떻습니까? 원래 그 위상하고 앞으로 전 세계를 우리 한류로서 이끌 수 있는 그런 문화의 토대 이걸 지금 우리 세대에서 마지막 숙지하면서 가업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